이와 관련돼서 여당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그 내용은 이제 양국 간에 마지막으로 논의되고 아마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논의됐던 모든 내용들 한국 쪽으로서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되면은 과거에 그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프랑스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뉴욕이나 워싱턴이 위협당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 그럴 경우 파리는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 무장을 스스로 하자라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인데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어떤 보다 강력한 그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미가 공동의 어떤 운명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이는데 요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핵 우산을 미국이 문서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죠. 예. 일본은 뭐 방위조약에 이런 그 핵 우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사실은 뭐 전례 없는 핵 위협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지금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고 또 일본 열도도 바로 이제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나토식 핵 공유라 그러면 나토에는 이제 핵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전술핵을 가지고서 나토와 미국의 핵 무기를 전술핵 무기를 공유하는 개념까지 이제 확장하게 됐던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도 별도의 문건으로 이걸 만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은 그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이런 불안감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이제 열망들 그런 것들이 미국 쪽과 함께 맞춘 형식인데 미국의 강력한 방어 의지, 미국이 공동 방어 의지, 파리만큼 워싱턴과 뉴욕만큼 파리를 지키겠다. 워싱턴과 뉴욕만큼 LA와 샌프란시스코만큼 서울과 부산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명문하는데 문건한다는 자체가 유례없는 일인 만큼 그 내용 역시도 우리 한국 동맹 7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더 이제 미국의 확장 의지, 핵 억제 의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그건 뭐 거의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첫 전술핵 무기만 하더라도 서울은 거의 뭐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이야기했던 것은 북한의 도발 순간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 억지력일 수 있는데 북한은 괴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들이 어떤 핵의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 핵에 강한 그 핵을 사용했다가는 북한 스스로도 거의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핵무기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억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이제 성급합니다만 그런 강력한 의지는 실리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요. 이건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준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공조가 더욱 필요해진 이유는 북한이 지금 자꾸 핵미사일 발사대를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과거는 이제 액체식이었습니다. 액체식으로 연료를 주입해서 액체식 연료를 주입해서 쏘는 식인데 이건 굉장히 발사 준비 단계가 노출됩니다.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어서 금방 그걸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제 저수지에서 쏘고 잠수함에서 쏘고 이동하는 어떤 차량에서 쏘고 하니까 그 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한미 간에서 보다 굳건하게 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은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 고체형 연료로 무장된 핵미사일을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켜서 발사 준비, 론칭 준비를 할 경우 그걸 수초 내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에서는 10몇 분 걸리고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일본과 한미 일의 위성 자산으로 치면 또 그것도 빨리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태평양이냐 동해냐 한반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조짐이 있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강화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이런 문서 같은 경우 아마도 지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사실 한국계
기자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만일 영문을 통해서 영어로 이렇게 영어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했으면은 그 중간에 이 아주 노련한 그 우리 말을 갖다가 영어로 통역하는 이런 분들이 노련하게 이제 좀 더 조율하고 있었을 텐데 거의 우리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한국 개인 만큼 그걸 이제 워드 바이 워드로 바로 녹음한 그 녹취록을 내놓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외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 고열 같은 것이 이제 이야기됐던 것 같은데 큰 맥락으로 보자면 이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지금 한일 간에 교착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거나 크게 배웠던 대목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선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오부치 선언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한일 간의 교섭이 1500년에 한일 간의 서로 협력과 교섭 관계가 1500년을 넘는데 지난 50여 년간의 사이에 불행한 역사 때문에 그런 모든 역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맥락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히나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인데 이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고 또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국익을 양보했다거나 일본에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추측을 바탕으로 자꾸 공격해서 국권을 무슨 양도했느냐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고요. 저는 마치 이걸 보면서 이전에 병자호란 이럴 때 보면은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저거 도대체 누구랑 협력하고 누구랑 타협하고 누구랑 협상해야 되고 이런 것은 무지한 채 조선의 무슨 사직을 지켜야 된다면서 왕에게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그 산성 내부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뜨리게 해놓고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한 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동시킵니까?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력이 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지나친 지금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을 걸고 외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그런 걸 가지고서 그 하나를 가지고서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거 아마 우리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최영두 의원도 근무하셨었잖아요. 청와대. 예, 근무에 많죠. 많고 또 그런 내용 더구나 대통령 부인도 이번에 순방 외교에 질 바이든 여사랑 함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대통령 부인은 이 일정에 대해서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 민주당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과거에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전용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인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 야당에서는 너무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이 공연 전시업계에서는 대단한 그 신성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마크 로쿠슨이라든가 아주 대한민국의 공연 전시계 신기원을 이룩할 만큼 큰 기록을 세웠던 이 전문가가 흥행의 어떤 정말 매지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던 이분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는 공연 전시업계 파워백이냐로부터 당시 최고의 전시를 기획했다는 호평도 받았고요. 이제 그런 분인데 그건 변론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어쨌든 지금 전체 일정을 동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질 바이든 여사랑 만나야 되고 또 과거에 대통령 부인이 하셨던 것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우리 당시에 서울에 왔을 때 템플 스테이를 하시다고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모든 일정을 정말 그 대통령 부인이 꼭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유해야죠. 그래야 대통령 부인도 훨씬 질 바이든 여사랑 대화를 하면서 훨씬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넷플릭스 투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양혜원영 의원이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다시 글을 올리는. 네네.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뭐 양이 의원이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대개로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 우리 야당 일각의 어떤 멘탈리티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확정 편향 같은 거. 그리고 뭐 우리 참 얼마나 웃겨. 우리 외교만 나가면 불안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사들의 무분별한 말입니다. 뭐 예. 지난번에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갔을 때 육개장도 안 먹고 조문을 해서 뭐 결례를 범했다는 영국 왕실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영국 왕실의 안내에 따라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오해까지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 세계가 젤린스키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응원하면서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야당 지도자, 야당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젤린스키가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언이 나라들 그런 바람에 푸틴이 침공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푸틴을 비판하고 푸틴의 그 힘에 의한 강대국이 약소국이라고 아무렇게나 침범하고 해도 됩니까? 그걸 용인하는, 그걸 오히려 두둔하고 푸틴을 젤린스키를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난 좀 균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 확정 편향,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가면 무조건 실패로 몰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프레임 같은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